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 병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 병원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마케팅에 써도 효과가 없거든요.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우리 병원에 대한 정체성, 브랜딩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곧바로 광고를 시작하는 거죠. 네이버 광고 돌리고 유튜브 진행하고 인스타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A 치과는 모든 치료가 가능하고 최신 장비를 보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B 치과는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 클리닉이고 하루 만에 완성하는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내용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시간에 항상 쫓기는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어떤 치과에 좀 더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B 치과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살펴본 예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브랜딩이에요.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서 우리 병원만의 차별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병원의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단계는 병원명부터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병원 이름이 환자분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병원명만 들어도 어떤 진료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몇 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은 이런 단어가 들어간 병원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그 다음에 뭐 연세, S치과 이런 연세가 붙은 거, 이게 되게 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세대라는 브랜드랑 결합해서 좀 전문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병원명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의 병원을 보면 김철수 치과, 이철수 피부과, 그냥 원장님 이름을 딴 병원명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명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딱 떠오르는 느낌이 사실상 거의 없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의 병원도 그냥 이름, 뭐 김철수 치과 같은 병원명이시라면 이름을 좀 바꾸기 어렵다면 서브 타이틀로 조금 보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치과가 아니고 김철수 치과 디지털 임플란트 특화 같은 식으로, 우리 병원은 좀 디지털 임플란트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플레이스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에 좀 중요한 두 번째가 슬로건입니다. 우리 병원만의 슬로건, 우리 병원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줄짜리 문장인데, 이건 우리 병원만의 어떤 약속이자 다짐 같은 겁니다. 환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죠. 좋은 슬로건의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짧고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병원의 차별점을 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환자의 구체적인 니즈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 이제 병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을 좀 살펴보면, 강남의 한 피부과는 10분이면 충분해요 라는 슬로건을 써요. 바쁜 직장인들의 뭐 런치타임, 이런 시술에 특화가 된 거죠. 짧고 임팩트 있으면서 타겟의 니즈,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니즈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부산의 한 정형외과는 다시 뛸 수 있도록 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다시 운동하고 싶다, 다시 뛰고 싶다 라는 바람을 이 슬로건에 담은 거죠. 또 경기도의 한 치과는 하루 만에 평생 쓰는 이라는 슬로건을 씁니다. 하루 만에 원데이 임플란트의 장점이랑 평생 쓴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좀 오래 쓰고 싶다라는 기대를 이 슬로건 하나에 같이 잘 녹여낸 거죠. 그리고 서울의 한 한의원은 야근 후유증 전문가라는 슬로건을 씁니다. 이것도 직장인 타겟 그리고 전문성이 한 번에 잘 드러나는 좋은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살펴본 슬로건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우리 병원만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의료 서비스, 환자 중심 진료, 이런 뻔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병원만의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도 우리 병원만의 슬로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타겟 환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뭘까? 이들에게 우리 병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함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병원의 핵심 진로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병원은 무엇을 제일 잘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우리 병원은 다 잘합니다. 근데 이건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답변이에요. 모든 걸 다 잘한다는 뜻은 사실 모든 걸 다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예시를 보면, A치과에서는 임플란트, 교정, 잇몸 치료, 미백, 스케일링, 보철 다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B치과에서는 50대 이후 임플란트 우리가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치과가 더 믿음직스러울까요? 특히 50대에서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환자분들이라면 무조건 B치과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핵심 진로 영역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드려보면, 우선은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지난 1년간의 매출 데이터를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시술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왔는지, 객단가가 높은 시술이
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거를 감정적으로 나 이거 잘하는 데가 아니고 숫자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성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는지, 컴플레인이 적은지, 재방문율이 높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정말 자신있게 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시술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지역 반경 한 3km 내에 있는 경쟁 병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병원들이 뭘 강조하고 있고 어떤 분야가 포화 상태인지, 반대로 어떤 분야는 비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병원 아카데미를 진행했던 정형외과 원장님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 원장님도 처음에는 그냥 목, 어깨, 허리 그냥 다 잘 보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스포츠, 부상 환자들의 객단가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재방문율도 높았어요. 주변에 이제 스포츠 부상 전문 정형외과가 없었죠. 그래서 스포츠 부상 전문 정형외과로 포지셔닝을 바꿨고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딩의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우리 병원의 이상적인 환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병원 마케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모든 사람이 우리 환자입니다. 아픈 사람을 다 치료해 드려야죠. 물론 의사로서는 맞는 마음가짐이에요. 하지만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는 결국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타겟을 설정할 때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아카데미를 수강하신 치과 원장님 사례인데, 처음에 원장님이 작성해주신 타겟 환자는 이랬어요. 60대 이상 임플란트 환자, 해당 지역에서 구매력이 높은 중장년층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구체적인 편인데 여기서 조금 더 뾰족해져야 돼요. 같은 60대 임플란트 환자라 하더라도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눠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직접 검색하는 60대입니다. 이분들은 온라인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 60대고 스스로 치과를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스마트폰도 잘 쓰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원장님은 진짜 믿을만 하구나, 내가 믿고 맡길만 하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두 번째 타겟은 자녀가 대신 검색하는 겁니다. 60대 분들인데 자녀가 대신 검색해서 엄마 여기 가봐, 아빠 여기 치과 좋은 거 같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온라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60대 부모님들이니까 자녀분들이 대신 알아보고 부모님을 모셔오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효도랑 안전성을 어필해야겠죠. 부모님 안전하게 치료해 드리겠다, 60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치료해 봤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거죠. 이처럼 같은 60대 임플란트 환자를 하더라도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이제 직접 검색하시는 60대 분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전문적인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자녀분들이 검색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신뢰도를 줄 수 있게끔 환자분들의 실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셔온 어떤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이 두 타겟을 나눠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 그 효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알아보는 60대를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는 60대 이후에 임플란트 할 때 모르면 비용 낭비하게 되는 사실 3가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부모님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알아보는, 치과를 알아보는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는 부모님께 평생 가는 임플란트를 선물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같은 컨텐츠를 만든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각각의 타겟에게 훨씬 더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고 이에 맞는 문의도 늘어났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타겟에 맞춰서 표현을 하니까 관심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타겟을 설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령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내원 동기가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뭐 예방 목적인지,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뭐 온라인 검색을 하는지, 지인 추천을 받았는지, 아니면 SNS를 보고 오는지 등등, 이렇게 내 타겟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수록 마케팅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5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과제로 드릴 텐데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병원명이 전문성을 나타내는가? 환자들이 병원 이름만 들어도 이 병원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슬로건이 기억에 남고 우리만의 특색을 담고 있는가?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슬로건이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타겟이 들었을 때 내 얘기다 할 수 있는 우리 병원만의 특색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진료 영역이 명확하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제일 잘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진료 영역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타겟 환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다섯 번째, 이 모든 게 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가. 병원명, 슬로건, 핵심 진료 영역,
타겟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든 항목에 체크가 돼야 우리 병원 브랜딩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브랜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효과가 없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실력이 좋아도 환자가 잘 오지 않는 이유를 3가지를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환자들이 의사만큼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은 병원들이 생겨나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이 3가지 변화 때문에 2025년 현재 진료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케팅의 진짜 의미를 알아봤어요. 마케팅이 그냥 돈 쓰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환자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그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뭐 성공 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병원만의 브랜딩을 만드는 4단계 프레임워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병원명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요, 슬로건을 만들고 핵심 진로 영역을 설정하고 타겟 환자까지 구체화해보는 과정. 이 모든 게 왜 중요한지 조금 감이 오시죠? 브랜딩이 없는 마케팅은 목적지 없는 여행이랑 비슷한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나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원이 지금 브랜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렸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병원 데이터를 보면서 좀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치과랑 서울에 위치한 피부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환자들이 정말 어떤 경로로 오는지, 어떤 시술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 숫자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같은 임플란트 환자라도 유튜브로 온 환자랑 네이버 검색으로 보고 온 환자의 객단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객단가가 높은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많이 와요 라고 얘기하는 이제 피부과 진짜 환자 여정도 좀 살펴볼 겁니다. 정말 카카오톡이 우리 병원의 중요한 채널일지, 환자들이 실제 행동 패턴을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실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는 진료 실력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력 없이 마케팅만으로도 길게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실력과 마케팅 2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원장님들이라면 마케팅 실력만 제대로 갖추시면 됩니다. 이 강의만 잘 따라와 주시고 추가로 제가 내드리는 과제만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신다면 우리 병원 마케팅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